반갑습니다. HR리스 김P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 요쯤에 이제 주로 그룹, 그 다음에 큰 대기업들, 이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연말에 임원 인사가 발표가 됩니다. 임원 인사 속에는 이제 대표이사의 교체,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부문장들에 대한 그 인사, 그 다음에 신규 임원 또는 뭐 기존 임원에 대한 그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원 인사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바뀐 대표이사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겠지요. 그렇게 이제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 12월에 확정이 되고 이제 2020년에 대한 경영이 시작됩니다. 순수하게 HRD 실무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지금 시점에 그룹에 또는 뭐 회사들의 그 인사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얘기는 주총에서 선임된 그 대표이사의 임기 동안에 회사의 큰 경영 전략 방향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성과 전략,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마인드 또는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개 이제 새롭게 그 CEO로 취임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그 손대는 부분이 3년 뒤의 먹거리 또는 5년 뒤의 먹거리 또는 10년 뒤의 큰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갈 건지, 그 과정에 있어서의 3년짜리, 5년짜리 경영 전략은 무엇이 돼야 되고, 이와 같이 쉽지 않으면 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행동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 보면은 내 임기 동안에 그 어려움, 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 혼자 갖고 안 된다. 함께 함께 일하는 경영진들, 근데 단위 조직의 리더들, 그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즉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그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CEO만 바뀐다고 해서 회사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CEO가 바뀜으로써 새롭게 추구되어지는 경영 전략 목표, 그 달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 새로운 CEO가 강조하는 인식, 행동의 변화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뭐 더 세부적으로는 뭐 문제 해결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문제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변화를 할 건지, 변화의 컨텐츠. 그러니까 지향점에 대한 내용 부분은 미션을 손 못 대니까 그대로 가고요. 비전은 비전은 좀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대부분,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핵심 가치에 대한 일부, 그리고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리더의 역량에 관련되는 일부, 이 부분들은 새로운 CEO에 따라서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일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동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그게 새로운 CEO 중심으로 하는 비전 체계 수립 또는 새로운 조직 문화의 정립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뭐 새롭게 이 같은 것을 뭐 담당하게 된 TF팀이 만들어지거나 사장이 그 직속에 있는 뭐 전략실 쪽 또는 HR 조직 문화를 관장하는 인사 조직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지금 담당하겠지요. 그럼 인사 쪽으로만 국한시킨다면, 조직 문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정립됐다고 해서 그럼 새로운 조직 문화가 정립되느냐? 아닙니다. 정립된 내용이 전파가 되어지고 공유하고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실천까지 염두에 둔 비전 체계 수립,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과 실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그 일의 주도적인 것은 조직 문화를 관장하는 별도 조직이 없다면 인사 조직 내에 아무래도 그 HR 담당자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새로운 사업 부문장의 취임은 곧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비전 체계의 변동, 여기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조직 문화의 새로운 정립, 새로운 변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HRD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 회사에서 모두에게 제공되어지는 공통 역량에 대한 교육 컨텐츠가 공통 역량에 근거하는데, 그 공통 역량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핵심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가치가 3개가 선정이 된다면 이 3개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공통 역량 중에 3개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조직 문화 내용의 변화는 핵심 가치의 변화이고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역량에 대한, 리더 역량에 대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교육으로 치면은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 지금 1월 달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신입사원이 교육이 진행된다면 내년 2월 이후 3월이나 2월쯤에 새로운 그 승진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들어갈 내용이 핵심 가치, 그러니까 공통 역량에 대한 거, 그다음 리더십 역량에 대한 거, 리더십 교육, 즉 승진자 교육과 신입사원 교육 때 그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CEO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역량의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역량이 변화라는 얘기는 결국 교육 내용이 바뀌게 되는구나.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조직 문화의 정립과 그 비전 체계 수립 부분은 바로 HR 담당자가 포함된 인사 부서 또는 뭐 조직 문화 전담 부서에 새로운 일이 떨어졌다. 그리고서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현업에, 현장에 전파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실천하게 해야 되는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런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뭐 빠르게는 연말일 거고 뭐 늦어도 연초까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임원 인사, 그 계열사든 또는 그룹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그 변동이 있다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들이 HR 담당자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LG그룹의 인사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그 주력 기업인 LG전자의 그 대표이사가 바뀌고요. 그리고 여성 임원, 젊은 그 나이가 젊은, 기존과 전혀 그 다른 관점의 그 젊은 세대의 임원이 또 등장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구광모 회장이 그 그룹 회장이 되시면서 취임하면서 그 발생하는 그룹 차원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것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또 그 계열사 수장의 변동은 아무래도 조직 문화 관점에서 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2가지 사례, SK그룹, 그 다음에 그 LG그룹, 그 2가지 예시만 들었지만요. 저희 뭐 첫째였던 신세계 그룹도 이미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비롯해서 그 주요 그룹 내 주로 개혁사에 대한 그 임원 인사가 있었고, 결국은 그 대표이사, 이마트의 대표이사, 신세계 백화점의 대표이사,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바뀌는 이런 인사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대표이사의 교체는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가 예견이 되어진다. 조직 문화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 문화로의 안정적인,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변화, 그를 위한 새로운 조직 문화의 정립, 전파, 실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HR 담당자가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당장 HR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그룹 문화의 어떤 그 변동 부분, 그 다음에 그 바뀐 교체된 대표이사가 강조하는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관점에서의 핵심 가치, 리더에 강조되어지는 것,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 등등 이 같은 내용을 빨리 그 구체화시키고 그 정립하는 부분, 더 흔들림 없도록 그 명확하게 가이드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고요. 2번째는 그렇게 그 나온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우리 조직 문화는 이렇다라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 시각적인 매개체를 만드는 일이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게 빨리 그것을 알게 만들 거냐. 이제 3번째는 그런 부분을 갖고서, 컨텐츠를 갖고서 어떻게 알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또 일하는 방식이든 생각이든 그럼 변화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거 변화를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직문화 실천 프로그램, 뭐 조직문화 워크샵 또는 변화 실천 프로그램, 뭐 어떤 명칭이 붙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또 마련이 돼야 됩니다. 길게는 3개월, 뭐 짧게는 한 달여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조직문화 전담부서 또는 그런 전담부서가 없다면 HRD 담당자가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HRD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뭐 전임 대표이사 또는 뭐 어떤 CI 변경이라든지 그룹 총수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와 같은 조직문화 변화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길 수월하겠지만 없다면 뭘부터 먼저 준비할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문화는 어떻게 정립이 돼서 전파되어지고 실천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어떤 기획들이 있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이 됐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최근에 조직 문화의 정립 전파 실천에 있어서 뭔가 벤치마킹 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 성공 사례에 해당하는 회사, 뭐 조직에 찾아가서 그들의 노하우를 또는 궁금증을 좀 풀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많은 회사에 뭐 세대 간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뭐 기성 세대는 뭐 꼰대 세대라 부르기도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또 리더급에 있는 시니어급에 머무는 또 새로운 기존의 세대, 이 두 가지 세대 간의 그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대 간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 전파 실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면밀한 그런 분석과 치밀한 기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년과 다른 그런 돌발적인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남다른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HRD 담당자가 또 갖춰야 될 부분은 적어도 조직 문화의 현상 또는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임직원들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는 조직 문화 진단은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분석할 때 방법은 어떤 게 좀 효과적인지, 분석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직 문화 진단, 현상에 대한 진단과 어떤 그 기대사항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할 건지, 활용하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그 관련되는 지식과 어떤 간접 경험 또는 뭐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 메인은 이와 같이 확정돼 새롭게 정립된 조직 문화의 내용을 어떻게 교육과정, 공통영역 또는 뭐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것 또는 승자교육 때 각 그 직급 또는 뭐 그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리나 과장이나 이런 호칭에 관련된 직급에 관련되는 승진자 교육이라면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직책자들한테 어떤 리더십이 더 강조돼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교육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교육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고민, 그런 고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가 정착되고 이해 수준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런 데 필요한 지식들, 경험이 없으면은 간접 경험이라도 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항상 그 요쯤 되면 11월 말부터 12월 초 되면 회사에 임원 인사가 있고 CEO 교체가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룹 CI가 바뀐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룹 총수가 바뀐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는 뭐 다른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 HRD에 부과된 과제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새로운 조직 문화의 정립 전파 실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운을 좀 빌고요. 더 많은 이야기 다시 할 수 있는 주제 부분입니다. 시급하게
이번 주에 그 언론에 나왔던 기사들 보고서 이제 HRD 담당자들이 이 기사를 보고 뭘 느낄까?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을 뭘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 끝에 지금 그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동영상 올리고요. 오늘 동영상은 시급히 우리 HRD 담당자가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이 영상을 보고서 다음 주에 조직문화 관련해서 CEO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조직문화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되는 그 동영상으로 좀 급히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제 동영상의 또 특징이 하나가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조직문화 정리점퍼 실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뭐 아래 그 자막에 나갈 겁니다. 제 블로그 아예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 블로그 가시면 그, 제 블로그에 가시면 뭐 상당 좌측에 보면은 이 메뉴들이 많습니다. 조직 문화 관련되는 것도 있고요, 육성 체계 관련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해서 보시고요. 최근에 조직 문화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관련된 글들을 많이 좀 올려놨습니다. 시적절하게.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그 구체적으로 조직문화 정리점퍼 실천에 관련되는 그 제안서들도 좀 있으니까요. 제안서 보고 뭐 전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되는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 제안서에 보시면 그 방법론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올해 그런 그 업무도 좀 프로젝트 수행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참고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 블로그 보시면 오늘 동영상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는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은 후반부에 조금 광고 같아 죄송한데 광고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HR 담당자가 저 관련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런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무적인 관점에 수행했던 경험들을 제가 풀어놓은 자료들이니까요. 보시면은 이런 일이 진행되는구나. 3개월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도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블로그 잊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가셔서 HR 리스트 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마지막 인사 되겠습니다. 끝마지막 인사로는 최근에 제 유튜브 HR 리스트 TV 채널이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증가 추세인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제발 구독 좀 하시고요. 도움됐다 그러면은 널리 홍보 좀 해주시고요. 연말에 뭐 저한테 선물 주시려면 구독 신청 그리고 널리 홍보해 주시는 거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11월 마지막 12월 첫째 주쯤 맞이하는 저의 HR 리스트 TV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